오늘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딸 입시와 가족 사모펀드, 공동학원 등 3대 의혹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청문회와 상관없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의 증거인멸 정황과 관련해서 한국투자증권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조 후보자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과정을 들여다보기 위해 당시 입학전형위원장을 지낸 교수 등을 조사했습니다. 북상하며 강력하게 발달한 13호 태풍 링링이 주말인 내일 제주 서쪽 해상을 거쳐 북한 황해도와 경기 북부 서해안 사이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9년 전 태풍 곰파스와 비슷한 경로지만 훨씬 강력해 기록적인 강풍에 따른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 등이 우려됩니다. 어제 전국에 내린 폭우로 80대 여성이 급류에 휩쓸려 숨지고 청소년이 실종되는 등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부산에선 공사 현장 도로 일부가 무너져 작업자가 갇혔다가 구조되는 등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앞서 1심에선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오든 검찰과 이 지사 측 모두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재래식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과 일본 배치 가능성을 두고 중국에 이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미국 중거리 미사일을 일본에 배치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내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이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조 후보자와도 통화를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이와 관련해 조 후보자 측은 사실을 사실대로 밝혀달라고 짧게 말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 측은 YTN과의 문자 메시지에서 후보자가 최 총장과 나눈 대화는 무리를 일으켜 송구하다. 정경심 교수가 억울하다고 하니 사실대로 밝혀달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화를 하게 된 경위는 조 후보자의 부인이 최 총장과 통화를 하다가 이야기를 마칠 무렵에 전화를 바꿔줘서 짧게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가 최 총장에게 동양대 표창장 발급을 정 교수에게 위임해 준 것으로 해주면 총장님도 살고 정 교수도 산다고 말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표현은 쓰지 않았다고 조 후보자 측은 밝혔습니다. 지난 4주 동안의 밀고 당기기 끝에 오늘 오전 10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진보 보수의 진영 싸움과 향후 국정 운영까지 좌우할 조국 대전으로 불리는데요. 증인 11명 가운데 극소수만 나올 것으로 예상돼서 결국 조국 후보자를 중심으로 여야가 치열한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은지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제 약 2시간 정도 남았네요. 네, 그야말로 국회는 폭풍 전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내정한 지난달 9일 이후 천신만고 끝에 4주 만에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인 인물인 만큼 단순한 장관 후보자 한 명의 청문회가 아니라 진영 싸움이자 여야 전국 주도권 싸움으로 전개되는 양상입니다. 후보자 적격성을 따지는 오늘 자리에 여야는 그야말로 사활을 걸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조국 후보자가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조국 사수에 나섭니다. 특히 청문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의 동시다발 압수수색 등 전방위 수사, 또 이를 둘러싼 청와대와 검찰의 정면 충돌 양상 등을 거론하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할 방침입니다. 반면 야당은 자진 사퇴가 필수라는 입장입니다. 크게는 사모펀드와 웅동학원, 또 딸의 특혜 진학을 주제로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과 산호맹 이력 등 전방위적으로 꼬집을 예정입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YTN과의 통화에서 조국 후보자의 직접 관여 의혹 2가지가 새로 나왔다며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후보자가 직접 전화한 것, 또 딸의 취소된 영어 논문이 후보자 PC에서 작성됐다는 것을 꼽았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최성해 총장에게 전화를 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민주당 김두관 의원을 증거인멸과 강요 등의 혐의로 오늘 오전 9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어제 여야가 막판까지 줄다리기했던 증인 11명은 출석의 법적 강제성이 없는 만큼 대부분 나오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는데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제송 부일이 오늘까지라서 자정을 넘기는 차수 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정까지 꽉 채워 압축적으로 묻고 따지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검찰에서 수사 중인 딸 입시 의혹과 가족 사모펀드, 웅동학원 등 3대 의혹이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 주요 쟁점이 무엇인지 박기환 기자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시작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논문 의혹이었습니다. 고교 시절 병리학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내세워 고려대에 진학했다는 겁니다. 후보자는 가짜뉴스라고 일축했지만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다른 의혹들도 쏟아졌습니다. 특히 후보자 딸이 어머니 정경심 씨가 교수인 동양대에서 받은 총장 표창장이 진짜인지가 최대 쟁점이 됐습니다. 검찰에 불려나온 동양대 총장은 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발급한 적이 없어요. 네,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열리는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금 막 국회에 도착했습니다. 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국회의사당 본청 후문에 보면 이 출입증을 교부받기 위한 후문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막 검색대를 통과해서 조국 후보자가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조국 후보자는 지난 2일에도 이 국회에 참석을 해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었죠. 2일과 3일에 열리기로 했던 인사청문회가 증인 채택 문제로 이견이 있어서 열리지 못했고요. 오늘 오전 10시에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자, 지금 조국 후보자 장관이 아니라 장관 후보자 신분이기 때문에 국회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이 출입증을 교부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 신분증, 출입증을 받기 위해서 서류를 건네는 그런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조국 후보자가 자택에서 출발하는 모습 보여드렸는데 그때도 아무런 메시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국회에 도착해서 어떤 메시지를 남길지 주목이 됐었는데 오늘도 국회에 차분하게 입장을 하는 모습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국회 뒤쪽 후문을 통과해서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 앞에 취재진들이 지금 다 준비가 돼 있는데 일단 서지는 않고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닥에 붙지 마세요. 네, 취재진들이 취재 경쟁이 치열한 모습인데요. 조국 후보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지금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자, 조금 전 저희가 일부에서 7시 반쯤에 방배동 자택에서 출발하는 모습 보여드렸는데 지금 30분 만에 5분 만에 국회의사당에 도착을 했는데 자, 지금 취재진들이 기다리면서 소회를 좀 들어보려고 했지만 그냥 지나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네, 지난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된 이후에는 각종 의혹들이 계속해서 쏟아졌습니다. 굵직한 이슈는 총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가족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조국 후보자 딸 입시 관련 의혹, 또 웅동학원 관련 의혹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여야가 이 문제를 두고 치열하게 격돌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외에도 유시민 이사장과 또 김두관 의원이 동양대 총장에게 또 전화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금 외압 논란도 제기된 상태고 또 이 조국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가 야당 의원들에 의해서 공개되면서 지금 고소 고발전까지 이어진 상황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순방을 마치고 오늘 귀국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고 이르면 다음 주 초에 그리고 늦어도 월요일에는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엔 저희가 조국 후보자가 도착해서 국회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아마 법제사법위원회가 있는 그 복도를 보여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법제사법위원회 자문관실이라고 나오죠. 자, 지금 아마 이곳에 조국 후보자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지금 취재진들이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국 후보자 오전 10시에 열리는 인사청문회보다 조금은 일찍 국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명한 이후에 4주 만에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되는 건데요. 아마 단단히 준비를 하고 국회로 나섰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 후보자로 지명이 된 지 23일 만에 열리는 청문회고 또 각종 의혹이 쏟아지면서 지금 우여곡절 끝에 열리는 청문회인데 취재 기자들도
기대를 했을 텐데 좀 소회가 남다를 텐데 일단 국회에 도착해서는 아무런 언급 없이 지금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네,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서울대학교 교수를 지냈고요. 2017년부터 문재인 정권의 초대 민정수석 비서관을 지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은 사법개혁을 위한 문재인 정권의 의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죠.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사법개혁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지난 기자간담회에서 조국 후보자가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조금 전 한 5분 전쯤에 조국 후보자가 국회에 도착해서 출입증을 들고 갖고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자, 기자들의 질문이 약간 있었지만 아무런 언급 없이 그대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자, 오전 10시부터 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청문회가 시작됩니다. 이 아마 그 전까지 지금 2시간 가까이 남았는데 그 전까지 해명 자료 다듬으면서 아마 막바지 청문회 준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YTN에서 생중계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가 치열하게 격돌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지켜보고 임명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조국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증거인멸이 의심되는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투자증권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신주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은 지난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씨가 교수로 재직 중인 동양대학교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정 교수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자신의 연구실에서 개인 컴퓨터 등 관련 자료를 옮긴 흔적이 발견된 겁니다. 검찰은 정 교수와 함께 있던 인물이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모 씨라고 파악하고 서울 영등포에 있는 한국투자증권 지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조 후보자 가족의 자산을 관리해온 김 씨는 이번에 논란이 된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도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정 교수는 즉각 해명에 나섰습니다. 각종 의혹으로 학교 출근이 어려워지면서 지난달 말 사무실 컴퓨터를 옮겨왔을 뿐이라며 개인적으로 사용한 뒤 압수수색 이후 검찰에 컴퓨터를 이미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위원장을 지낸 김모 교수 등 관계자를 불러 조 후보자 딸의 입학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앞서 조 후보자가 딸의 시험을 앞두고 학교 관계자에게 미리 연락했다거나 수험자 정보를 비공개하는 시험에 딸과 동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정 교수를 상대로 딸의 부정입학 의혹과 증거인멸 정황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제1저자로 등재돼 논란이 됐던 조국 후보자 딸의 논문은 결국 취소됐습니다. 대한병리학회는 연구윤리위원회 승인이 허위로 기재됐고 공동저자의 역할이 불분명하다고 취소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정혜 기자입니다. 정기이사회에 이어 편집위원회 회의까지 5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병리학회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제1저자 논란 논문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지 17일 만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논문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유는 크게 3가지였습니다. 윤리위원회의 연구 승인을 받지 않았고, 안 받았는데도 받았다고 허위로 기재했고, 6명 공동 저자들의 역할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병리학회는 앞서 영어 번역을 담당하는 등 조 후보자 딸의 기여도가 컸다고 장 교수가 말했지만 실제 소명 내용은 달랐던 점도 확인했습니다. 논문 초안 작성과 실험 일부를 한글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소속 표기 의혹에 대해서도 단국대 의대가 아닌 고등학교로 적는 게 적절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부당한 논문 저자 표기도 연구 부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논문 취소는 병리학회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처분입니다. 병리학회는 이번 결정이 재검토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교수와 제1저자 논란에 대한 병리학회 조사는 일단락됐는데 의사로서의 윤리를 따질 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조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북상하며 강력하게 발달한 13호 태풍 링링이 주말인 내일 한반도를 강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태풍의 영향권에 든 제주 먼바다에는 태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태풍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박현실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아직 서울엔 비가 내리지 않고 있죠? 네, 출근길 서울 등 내륙 지역의 비는 현재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날씨가 고요합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는데요. 북상 중인 태풍의 뜨거운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정체 전선을 발달시키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오늘 낮까지 최고 80mm의 비가 오겠고 남부지방은 최고 40mm의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13호 태풍 링링은 매우 강한 중형급의 세력을 유지한 채 빠른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오키나와 서쪽 먼해상까지 올라왔는데요. 내일 제주도 서쪽 해상을 거쳐 서해를 따라 북상하겠고 늦은 오후 북한 황해도 부근에 상륙한 뒤 북한을 동서로 관통할 전망입니다. 태풍의 최근접 시각은 제주가 내일 새벽 4시, 목포가 아침 9시, 서울은 내일 오후 5시 무렵이 되겠습니다.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오늘 오전 6시 제주 남쪽 먼바다에는 이미 태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점차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 남해안에도 비바람이 강해지면서 태풍특보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까지 제주도와 남해안, 서해안은 초속 40m에서 50m, 도서 지역은 초속 55m의 돌풍이 몰아치겠고요. 제주 산간에는 400mm 이상, 서울 등 중서부 지방에도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13호 태풍 링링은 올해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기록적인 강풍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초속 40m에서 50m 정도면 달리는 열차가 전복되고 또 나무가 뿌리째 뽑힐 수 있는 정도의 위력이니까요. 시설물 점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어제도 전국엔 폭우가 이어졌습니다. 80대 여성이 급류에 휩쓸려 숨지고 10대 청소년이 실종되는 등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김태민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다급히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어제 오후 4시 10분쯤 서울 도림천 다리 밑에서 82살 이모 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이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4시간 뒤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실족해 급류에 휩쓸렸다는 증언을 토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간 충북 청주에서도 불어난 강물에 10대 청소년이 실종돼 소방이 수색에 나서는 등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건설 장비 아래 흙구덩이 속에 파묻힌 남성이 구조를 기다립니다. 어젯밤 부산시 동구의 오수관로 공사 현장에서 느닷없이 도로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흙은 작업자 59살 서모 씨의 목까지 쏟아져 내렸습니다. 다행히 40여 분 만에 구조가 마무리됐고 서 씨는 가벼운 허리 통증만 호소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경부고속도로 해운대 나들목 부근에선 차 5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나 2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대구시 월곡 내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포터트럭이 들이받았습니다. 이 충격으로 트럭 타이어가 터지면서 트럭은 교차로를 건너 맞은편 차선에 있던 택시와도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등 3명이 다쳐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마약을 밀반입하다 적발된 CJ 이지연 회장의 장남 선호 씨가 검찰청이 아닌 인천공항에서만 조사를 받고 귀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뒤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봐주기 수사는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일 이선호 씨는 마약 밀반입 혐의로 인천공항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이 씨의 가방에선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 사탕, 젤리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검찰 수사관들은 변종 마약류를 압수한 뒤 이 씨를 상대로 소변 검사를 했습니다. 곧바로 대마 양성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이 씨도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검찰은 이 씨의 진술서만 받고 귀가 도처했습니다. 신병 확보는커녕 검찰청에 데려가지도 않은 채 집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씨가 혐의를 인정했고 신원이 확실해 도주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마약 사범이 급증했지만 수사 인력이 부족해 이 씨의 경우 구속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봤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벌가 자제여서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자 뒤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가 자신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검찰청에 나와 자진 체포된 지 하루 만입니다. 이 씨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영장실질심사도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결정됩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친형 강제 입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1심에서 받은 무죄 선고가 유지될지 관심입니다. 이영원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지사.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이 불복하면서 지난 7월부터 항소심이 진행됐습니다. 먼저 직권을 남용해 친형을 강제 입원시킨 혐의부터 검찰은 1심 재판부 판단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진단도 없이 정신병원 감금을 시도한 폐륜적 범행이라며 법령상 가능한 범위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혐의도 업적을 과장해 유권자에게 혼동을 준 만큼 개발 이익이 허위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무죄를 선고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 사칭 사건 역시 벌금형을 받고도 누명을 썼다고 말한 건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라며 단순히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직권 남용 혐의의 징역 1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직권 남용은 금고 이상의 형,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고 5년 동안 피선거권도 제한됩니다. 구형은 1심 그대로니까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충분한 자료도 제출하고 설명도 드렸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고 결과를 겸허하게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양측은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소 1년 이내 재판이 마무리돼야 하는 만큼 지난해 말 기소된 이 지사의 정치적 운명은 올해 안에 판가름나게 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어제 열린 서울 안보대화 개막식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놓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다시 이어갔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미 공조에 이상이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김세호 기자입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서울 안보대화 개회식에서 일본을 겨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근 한반도 주변에서는 이웃 국가와의 안보 갈등을 조장하여 자국 이익을 추구하려는 우려스러운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 보복을 시작으로 안보 문제까지 전방위에 걸쳐 공세를 이어가는 일본을 향한 경고성 메시지입니다. 그러자 모리모토 사토시 일본 전 방위상은 본회의 모두 발언에서 주제와 거리가 먼 지소미아 문제를 먼저 거론했습니다. I'm very disappointed and regret for ROK to intend to scrap GSOMIA. My sense is that due to this decision, trilateral relationship among U.S., Japan, ROK may be significantly changing its nature. 이에 박재민 국방차관은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없는 원인을 제공한 것은 일본이라며 반박했습니다. 한국을 믿지 못하고 그런 결정을 내린 나라와 어떻게 이렇게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할 수 있느냐라는 판단에서 다만 오는 11월까지 지소미아가 유효한 만큼 일본이 부당한 수출 규제를 철회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며 여지는 남겼습니다. 지소미아를 놓고 설전이 이어지면서 사회를 맡은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중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로버트 에이브람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이 서울 안보대화 개회식에 참석했습니다. 이는 지소미아를 둘러싸고 한미 공조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내 신중론에도 불구하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의 주장에 따라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는 일본 마이니치 신문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마이니치 신문을 인용한 중앙일보 보도도 허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지난달 한국 NSC 회의에서 지소미아 종료 여부에 대해 참석자들이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경제 보복 대안 카드가 필요하다는 노영민 실장과 김현종 2차장의 주장에 따라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이 1965년 체결된 청구권 협정에 어긋나서 결과적으로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며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잘잘못을 가리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국제법 전문가가 국제사법재판소에선 오히려 한국이 이길 수도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박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 이후 일본 정부는 한국이 국가 간 약속을 먼저 깼다며 끊임없이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韓国には日華請求権協定をはじめ国と国との関係の根本に関わる約束をまずはきちんと守ってほしいと思います。 올해 1월부터 협정에 규정된 분쟁 처리 절차를 밟기 시작한 일본 정부는 마지막 단계인 중재위원회 구성 등을 우리 측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제시 시한인 지난 7월 18일까지 한국 정부가 요구에 응하지 않자 일본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에서 한국이 이길 수 있다는 전망이 일본 내에서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국제법 전문가인 아베 고키 메이지대 교수는 인권에 관한 국제적 규범 환경이 변하고 있는 것을 승인으로 꼽았습니다. 일본의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전제로 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 판결이 청구권 협정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피해 당사자의 기억을 근거로 잘못된 과거에 대한 피해 복구를 모색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국제법적 흐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베 교수는 지난 2007년 중국인 징용 피해자와 일본 니시마스 건설이 서로 화해에 합의한 사례를 거론하면서 한국인 징용 문제를 화해로 푸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유엔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선 작업과 함께 정제유나 석탄을 해상에서 밀거래하는 등 제재 회피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는 최근 8월까지 파악된 사항을 중심으로 이런 내용의 반기 보고서를 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30일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이 타이완인 2명과 타이완과 홍콩 해운사 3곳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북한의 석유 제품 수입을 도와주기 위해 불법 환적에 관여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는 북한이 이런 방식으로 올 4월까지 허용 한도인 연 50만 배럴을 초과해 정제유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해상에서 선박재 옮겨 싣는 방법으로 석탄도 최소 127차례에 걸쳐 93만 톤을 수출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제재 회피 행위에는 전 세계 금융기관이나 가상화폐 거래업체 등을 상대로 한 사이버 해킹도 있습니다. 최대 20억 달러, 우리 돈 2조 4천여억 원을 탈취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킹 공격은 모두 17개국을 상대로 이루어졌으며 우리나라가 1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유엔은 북한이 이렇게 획득한 금전과 에너지 등을 이용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선 작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변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여전히 가동되고 있으며 경수로 건설 작업과 구룡강 준설이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최근의 미사일과 발사체 실험을 통해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뚫을 능력을 향상했고 고체 연료 생산과 이동식 발사 등 기동성도 숙달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대북제재위는 사이버 공격과 해킹을 북한의 새로운 외화벌이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추가적인 대북제재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의 재래식 중거리 미사일의 한국과 일본의 배치 가능성을 두고 중국에 이어 러시아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아베 신보 일본 총리는 자국 내 미 중거리 미사일 배치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초 러시아와의 중거리 핵전력 INF 조약에서 탈퇴하고 신형 중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선 미국. 미국은 이와 함께 중거리 미사일을 아시아에 배치하고 싶다고 공언했습니다. Yes, I would like to, but let's be clear. I'm talking about conventional weapons. Yeah, INF range, right? Exactly. In terms of timeline, are we talking years? That's what we're just discussing. I mean, I would prefer months. 구체적인 배치 지역을 밝히진 않았지만 한국과 일본, 호주 등이 거론됐습니다. 이로부터 한 달여 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공개석상에서 한국과 일본 배치 가능성에 깊은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То, что руководитель Пентагона заявил о том, что США намерены разместить их в Японии и Южной Корее, это нас не радует, это нас огорчает.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이 극동 지역을 포함한 러시아 영토의 상당 부분을 겨냥할 것이기 때문이란 겁니다. 일본 아베 총리는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자국에 배치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日本にそのようなアメリカのですねミサイルを配備するということについてはアメリカからもちろん一切打診もありませんし、一切予定もないということは申し上げておきたいとこのように思います。 이런 가운데 미국 중거리 미사일 배치 후보지로 한국은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의 마이클 오헨런과 정박 선임연구원은 미 의회 전문지 더일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모색하고 있고 한일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중거리 미사일 배치 요구는 한미동맹에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이 시각 보도국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을 둘러싸고 입시 특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 비공개 회의를 열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합니다. 당정청은 오늘 회의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입제도 개선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9개월 연속 수출 부진이 이어진 가운데 내년 수출 지원 예산이 사상 처음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무역협회와 민관합동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고 내년 수출 지원에 1조 730억 원을 편성해 수출 활력 회복과 수출 시장 다변화 등 구조 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의 접었다 펴는 스마트폰인 갤럭시 폴드 5G가 오늘 국내에 처음 출시됩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폴드 5G는 갤럭시 시리즈 가운데 가장 큰 7.3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했고 화면을 분할해 여러 앱을 동시에 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년 전 사내 성폭행 문제로 공론화되면서 불매운동까지 불러일으켰던 사건이죠.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구업체 한샘의 전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행동에도 모순이 없다며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사건은 지난 2017년 10월 피해 여성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직접 글을 올리며 시작됐습니다. 가구업체 한샘에 입사한 지 사흘 만에 교육 담당자에게 성폭행당했고 회사 측이 이를 덮으려 했다고 폭로한 겁니다. 이에 앞서 수사당국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한샘의 공식 사과에도 경찰의 재수사 청원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이어졌고 제품 불매 운동도 확산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교육 담당자 A씨가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면서 사건은 급기야 진실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결국 피해자 측이 다시 고소장을 제출한 뒤 재수사가 진행된 끝에 A씨는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은 유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직 한샘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사건 당일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바로 연락한 뒤 병원 진료를 받았고 의사에 반했다는 점도 일관되게 진술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소 취하도 자포자기 심정으로 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행동에 모순이 없고 재고소 과정에 무고 등 다른 의도도 파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가해자 A씨가 공개한 메신저 대화 내용으로 오히려 꽃뱀 등 비난에 시달려야 했던 피해 여성. 재판부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징역 3년 실형과 함께 A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부산의 한 어린이용 수영장에서 벌레가 잇따라 발견돼서 결국 폐쇄됐습니다. 관리 소홀 때문으로 보입니다. 회원들이 계속 항의를 했지만 조치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김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YMCA가 운영하는 수영장입니다. 한쪽을 보니 벌레 유충이 꿈틀거립니다. 3급수에 사는 실지렁이나 4급수에 사는 깔따구 유충으로 추정됩니다. 수영장은 회원 500명이 넘고 이 가운데 상당수는 어린이입니다. 이런 곳에서 여태 아이들이 수영을 배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더러운 물을 마시면서 수영을 했다는 게 너무 분통 터집니다. 평소에 반 친구들이 여러 명 항상 배가 아프다고. 수영장에서 벌레가 발견된 건 몇 달 전부터입니다. 항의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회원들 주장입니다. YMCA는 보고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조치가 늦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회원들 항의가 잇따르자 YMCA는 수영장을 폐쇄하고 무기한 운영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24년 된 노후 배관을 통해 벌레가 들어온 거로 보이지만 수질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YMCA 측 입장. 저희가 전문업체에다가 확인해 본 바로는 수영장 물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일단 그 유기물에서 생긴 것이 어떤 종류를 타서든 일단 수영장 안으로 유입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도 조치가 늦어졌다며 사과하고 수영장을 완전히 개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대입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9월 모의평가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세심한 지원 전략이 필요합니다. 김종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시 모집 원서 접수는 오는 10일까지 대학별로 3일 동안 진행됩니다. 대학별로 마감 시간이 달라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 서류 제출도 대학별, 전형별로 일정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수시 원서 접수는 해당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 접수하거나 진학사와 UA 원서 접수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원서 접수 마지막 날은 이용자가 몰려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원서 접수비를 결제해야 접수가 완료되기 때문에 결제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4년제 대학 수시 전형은 6곳의 대학만 지원 가능합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9월 모의평가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정시 합격 가능 대학의 학과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서 6차례의 지원 카드를 적절히 배분할 것을 권합니다. 수시 합격 시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정시 전형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의평가 결과보다 수능 성적이 오를 경우 이른바 수시 납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복수 합격 시 예치금이나 1차 등록금을 2곳 이상 넣으면 이중 등록으로 합격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YTN 김종균입니다. 내년부터 서울 지역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생은 모두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받습니다. 학습 부진 예방이 목적이라고 하는데 일각에선 일제고사 부활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판단되자 서울시 교육청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내년 3월부터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검사에 들어갑니다. 초등 3학년은 읽기와 쓰기, 세마기, 중학교 1학년은 읽기, 쓰기, 세마기의 국영수 학습 능력을 평가받습니다. 검사는 서울 기초학력 시스템상 표준화된 도구를 이용해 실시하며 과거의 일제고사형 앙비식이 아닌 여러 방법 중 학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초3과 중1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진단의 방법은 올 2학기 동안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선택한 건 고학년으로 넘어가고 학교 급이 바뀌어 학업 난이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라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특히 일제고사 부활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진단검사가
학교와 학생을 줄세우는 조사가 아님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1등을 판별하기 위한 조사가 아니라 기초학력이 낮은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최적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교 외부로 노출되거나 악용되는 등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혹시라도 학습 부진 예방을 위해 초등 2학년에 대해 집중 학년제를 운영하고 중학교를 대상으로는 기본학력 단위학교 책임 지도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이를 위해 올해 86억 원이었던 기초학력 향상 지원 예산을 250억 원으로 확대 편성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도 지난 3월 내년에 초등 1학년부터 고교 1학년까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진단하겠다는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YTN 근호진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다음 달 워싱턴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는 등 협상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다음 달 워싱턴에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 고위급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류어 중국 부총리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전화통화를 갖고 협상 재개에 전격 합의한 겁니다. 양측은 지난 7월 말 상하이 회동 뒤 9월에 다시 만나기로 했으나 협상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달 초 상대국 제품에 5에서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등 양보 없는 충돌을 이어갔습니다. 협상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에 대해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No, it's a national security concern. Huawei is a big concern of our military, of our intelligence agencies, and we are not doing business with Huawei. 나아가 중국과 무역 전쟁을 하지 않았다면 증시가 10,000포인트는 더 올랐겠지만 꼭 해야 했다며 무역 전쟁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중국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양측이 이달 중순 차관급 실무 협의를 가질 예정인 가운데 백악관은 중국이 협상 테이블에 무엇을 가지고 나올지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이 송환법 공식 철회를 발표했지만 홍콩의 시민단체와 야당은 너무 늦었다는 반응입니다. 5대 요구사항을 전부 수용하라는 건데 이번 주말 시위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캐리람 행정장관이 송환법 공식 철회를 발표한 직후 홍콩 도심. 홍콩 청년들은 다시 구호를 외쳤습니다. 시위대 지도부와 야당도 캐리람 행정장관의 발표가 내용도 없고 시간도 늦었다는 입장입니다. 행정장관 직선제를 포함한 5대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So-called concession has come too little too late. The damage is done. The scars and wounds are still bleeding in Hong Kong. She thinks that she can use some garden hose to put out a hill fire. 캐리람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송환법이 다음 달 곧바로 철회될 것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송환법 완전 철회는 자신이 내린 결정이며 중국 정부도 지지하고 있다는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That the bill will be withdrawn. There will be no debate and no voting. 하지만 시위대 일각에서는 캐리람 장관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 메르켈 독일 총리에게 지원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홍콩 문제는 내정이라며 외부 개입 차단에 나섰습니다. 홍콩 시위는 송환법 철회 발표 이후 처음 열릴 이번 주말 집회가 하나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와 샌디에이고 사이에 있는 전원 지역인 리버사이드 카운티 뮤리에타에서 현지 시간 4일 발한 산불이 급속도로 번지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현지 시간 5일 LA타임스와 현지 KTLA 방송에 따르면 이 산불은 뮤리에타 일대 삼림과 주택가 5.7제곱킬로미터를 태웠습니다. 이 피해 면적은 여의도 제방 안쪽 면적의 약 2배에 달합니다. 중국에서 명품 수요가 급증하자 프랑스의 고급 패션 브랜드 루이비통이 앞으로 3년 동안 프랑스에서만 1,500명의 제조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시간 5일 로이터 통신과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루이비통은 현재 프랑스 내 공장들의 추가 생산 여력이 한계에 달해서 2곳의 공장을 추가로 열기로 하고 2, 3년 내로 제조 인력 1,500명을 공장이 있는 지역에서 충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아침은 세차게 오던 비가 잠시 그치고 흐린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 다시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중부 지역은 낮까지 80mm 이상의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오후에는 남부를 비롯한 내륙 지역 곳곳에 소나기가 오겠고요. 남쪽에선 태풍이 북상하면서 제주 지역은 오늘 오전부터, 남해안 지역은 오후부터 점차 비바람이 시작되겠습니다.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 다가오면서 현재 제주 남쪽 먼바다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밤사이 태풍특보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현재 태풍 링링은 오키나와 서쪽 해상까지 올라왔는데요. 중형급의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내일 새벽 서귀포 서쪽 해상까지 이동하겠습니다. 낮 동안 서해상을 통과하겠고요. 늦은 오후에 황해도에 상륙해서 내일 밤에 북한 지역을 관통하겠습니다. 지역별로 태풍이 가장 근접하는 시각은 제주가 내일 새벽 4시로 가장 빠르겠습니다. 목포는 내일 오전 9시, 광주는 10시, 태안은 오후 2시, 서울은 오후 5시에 태풍의 최대 고비를 맞겠습니다. 일단 내일과 모레 태풍으로 인해서 제주 산간에 400mm 이상, 수도권 등 중서부 지역에도 100mm의 물폭탄이 쏟아지겠습니다. 바람은 더 문제입니다.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초속 40에서 50m의 강풍이 몰아치겠습니다. 보통 초속 15m 정도면 허술한 간판이 날아가고요. 초속 25m 정도면 지붕 기와가 날아갑니다. 또 초속 35m면 달리는 열차가 전복되고 초속 40m 정도면 나무가 뽑힙니다. 강풍에 대한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소식은 이어지는 YTN 뉴스에서 계속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태풍 대비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